유튜브를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공비와 맞닥뜨린 종로서 형사들. (1968년 1월 20일) 토요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의 병력 배치 상황을 보기 위해 김성은 장관과 박종규 경호실장을 대동하고 청와대 정문까지 내려왔다. 이틀 후 월남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청와대에 들러 박 대통령에게 보고차 인사를 했던 최욱은 수경사 사령관이 청와대로 달려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복 차림의 박 대통령이 정문에 서서 수경사 30대대 병력들이 배치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박 대통령은 감기를 앓아야 했다. 최 사령관의 인사를 받은 박 대통령의 얼굴에는 긴장감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곁에 있던 박종규 경호실장이 정보부장보다 빨리 오네 하며 농담을 했다. 오후 2시경 육군단 예하 3개 사단과 김재규 중장의 육관구 병력이 동원돼 전방에서부터 서울 외곽에 이르는 수십 겹의 방어선이 구축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장 공비들이 이미 통과한 다음 병력을 배치한 것이었다. 공비들은 자신들이 놓아준 우시 형제들의 신고보다 빨리 포위망을 벗어난 셈이었다. 이날 청와대에서 김성은 장관은 이세우 육군단장에게 주간에는 정밀수색을 실시해 흔적을 찾고 야간에는 매복을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김성은 장관과 점심을 함께 들며 임진강이 겨울에도 얼지 않으면 좋을 텐데 말이요 라며 아쉬워했다. 김 장관은 오후 2시경 수색대로부터 보고를 접했다. 받아보니 북한산 북쪽 자락의 경기도 송추 유원지 부근에서 무장공비들의 것으로 보이는 실탄과 탄창 및 흘린 듯한 음식물 약간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설마 거기까지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철통 같은 방어선을 펼쳤는데 하루 만에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유실물 흔적을 남겨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보 분석을 함께 하고 있었죠. 이때 김성은 장관은 결과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을 내렸다.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화로 최원식 치안국장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갑종 비상을 걸도록 하고 세검정에서 정릉과 창동에 이르는 축선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월 6일 원주회의에서 결정된 비상경계령을 처음 적용한 것이었다. 갑종 경계령이 내려진 서울에서는 경찰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이 무렵 무장 간첩들은 북한산 승가사 아래 기슭에 모여 휴식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까지 가 있어야 했다. 김신조 목사의 증언.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4일 동안 강행군했기 때문에 지쳐버렸던 거죠. 원래 루트는 다음 날인 21일 오후까지 북악산을 지나 밤 8시경에는 세검정 쪽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악산을 타려면 공격 시간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허리까지 눈이 쌓여 발이 푹푹 빠지고 발밑은 미끄럽고 더 이상 산을 타는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해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남은 산 하나를 둔 채 휴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비봉에서 세검정 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밤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저녁 늦게까지 박 대통령과 한담했다. 박 대통령은 감기가 조금 심해지는 듯 밤이 깊을수록 기침을 자주 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자정이 다 돼서야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왔다. 1월 21일 일요일 오전 김성은 국방장관은 청와대로 곧바로 출근해 임충식 합참본부장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지도를 펴놓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다. 김영욱 정보부장이 드나들었지만 대간첩 작전권이 국방부로 이첩되고 사건 성질상 자신이 개입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별말이 없었다는 것이 김성은 전 국방장관의 증언이다. (1968년 1월 21일) 밤 8시경 박정희 대통령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다. 강한 체질이어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저녁 식사 후 드물게 감기약을 먹고 밤 9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 시각 북한산 비봉 밑에서 마지막 공격 캠프를 차린 김신조와 무장공비 30명은
조용히 개인 장비류를 챙긴 뒤 눈 덮인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각자 기관 단총, 소련제 TT 권총, 수류탄 10발 및 대전차 수류탄 2발, 실탄 300발, 그리고 대검을 착용하고 있었다. 방한모 차림의 한국군 군복이었으나 소련군식 장외투에 검은 농구하여서 어딘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추위와 어둠이 이들을 가려주었다. 밤 9시 30분 이들은 산길을 내려와 내리막길인 일반 도로로 접어들었다. 접철식 AK 소총과 수류탄을 숨긴 외투가 밖으로 불룩했다. 이들은 행군하는 군인처럼 2열 종대를 갖추고 침묵 속에 움직였다. 반짝이는 것은 눈동자뿐. 김신조 목사의 회고. 생각해보세요. 일개소대가 휴전선을 넘어 4일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서울까지 온 겁니다. 중간에 남욱군을 살려두어 경계령이 펴진 것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남한의 경찰이나 군인들을 한 번도 겁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4일간의 경험도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계기가 됐죠. 검문을 당한다 해도 해쳐버리면 그만이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영화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범함 뒤에는 한국군의 약한 전력이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비봉에 숨어있는 동안 이들은 세부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침투, 습격, 탈출조 등 3개조로 나누어 3, 4분 만에 끝낼 계획이었다고 한다. 침투조가 청와대 보초를 제거하고 경계를 펴는 동안 습격조는 청와대 내부를 공격하고 철수하면 그동안 탈출조는 청와대 경내의 차량을 탈취해 시동을 걸어놓고 있다가 임무를 마친 동료들을 싣고 문산 쪽으로 도주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습격조는 목표에 따라 4개조로 세분됐고 제1조는 청와대 2층을 습격하여 박 대통령을 살해하고 2조는 청와대 1층, 3조는 경호실, 4조는 비서실에 침입하여 기관단총과 수류탄으로 전원 살해한 다음 도피 및 탈출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청와대 1층 습격을 맡은 2조 조장이 김신조 인민군 소위였다. 이들이 세검정기를 2열 종대로 걸어갈 무렵 서울 시내는 갑종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무척 뜸해 있었다. 이 괴한들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이각현 서대문 경찰서장이었다. 그는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나타났다는 무전 보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 서장은 구평동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세검정 길을 따라 걸어내려가는 괴한들을 목격하고 즉시 세검정 파출소에 들어가 서울시경에 보고했다. 그 직후 이 서장은 3쿼터에 6명의 형사를 태우고 괴한들을 쫓아가 대열선두에 차를 세웠다. 당신들 뭡니까? 우리는 CIC 방첩대다 훈련 끝내고 돌아가는 길인데 참견 말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자 이 서장은 차를 타고 뒤쫓아 갈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경 자하문 고갯길로 방향을 돌린 괴한들은 누각이 있는 언덕까지 올라와 청와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고개 아래 30여 미터쯤엔 당시 종로구 청운동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었고 그 담을 끼고 종로경찰서 관할에 자하문 임시검문소가 설치돼 있었다. 이날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종로경찰서 수사 2개 박태한, 정종수 형사가 언덕길을 내려오는 괴한들을 발견하고 검문소 밖으로 나왔다. 괴한들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었다. 당신들 뭐요? 너는 뭐냐? 종로서 형사다. 우리는 CIC 방첩대원들인데 특수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서장에게 알려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나? 우리는 너희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다. 알려거든 너희 서장에게 물어보라. 공비들은 조금 전 서대문 경찰서장을 따돌린 것과 같은 방법을 썼다. 함경도 억양이 묻어나왔다. 공비들은 긴장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외투 속에 감춰둔 총구가 드러나는지도 몰랐다. 박 형사는 살짝 드러난 총구를 순간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들이 경기도 북쪽에서 신고된 공비들이란 걸 직감했다. 곁에 섰던 정 형사가 박 형사의 눈치를 보고 예산 일이 아니란 느낌을 받았다. 두 형사는 서로 거리를 좁혀 이들과 맞섰다. 그러자 공비들은 이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대열이 옆으로 지나가는 동안 두 형사는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에게 불신 검문에 응하지 않는 괴한들이 나타났다고 무전 보고를 한 뒤 저만큼 가고 있는 이들의 앞을 달려가 가로막았다.
거 신분증 좀 봅시다. 신분증 같은 거 없어. 우리나 당신들이나 비슷한 수사기관에 있는데 피차 고생하는 처지에 서로 신분을 밝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을 알려면 계속 따라오면 될 것 아니야. 자하문을 내려가 효자동에 이르면 육군 방첩대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딱히 이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발견해내기는 어려웠다. 그만큼 지리를 확실하게 익히고 들어온 공비들이었다. 그러나 형사들은 직감을 믿었다. 두 형사는 공비들과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고 자신들은 권총 한 정 없는 상태여서 진땀이 흘렀다. 다시 공비들의 대열이 움직였다. 두 형사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대열 맨 뒤에 따라가는 공비에게 말을 걸면서 자하문 고갯길을 함께 내려가기 시작했다.